자, 84쪽 볼게요. 매주 한 명씩 빠져가지고 영상을 매번 찍게 되는 좀 다 나와봐라 좀. 응? 그냥 어디 놀러 간다고 빠지고 뭔 일 있다고 빠지고. 자, 오늘 배울 거는 지사학 법칙. 지구과학이 보통 여기 앞에까지 저번 시간에 배운 지질구조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진도를 조금 빨리 진행하는 학교는 요거 지사법칙하고 그 지층의 나이 그거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기말고사 범위까지 공부 미리 해두면은 나중에 좀 편하니까. 중간고사가 너네 4월 마지막 주나 5월 첫째 주 정도 중간고사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언제니? 7월 뭐 초 중순이 되는데 거의 7월 초 정도 시험을 보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한 달 반에서 2달 있다가 또 바로 기말고사야. 그래서 여기가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진도를 조금 나가둬야 돼요. 자, 지사학 법칙은 뭐냐면 이것도 한자인데 지 땅지자겠지, 그지? 땅 지층의 사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지층이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지고 어떤 지층이 더 오래된 거고 어떤 지층이 더 최근의 지층이고 이렇게 지층의 역사를 연구하는 게 지사학이에요. 지사학을 연구할 때 크게 여기 책에 5가지 법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수평태적의 법칙은 왔어? 얼른 앉아. 빨리 오지. 맨날 자야 맨날. 자, 수평태적의 법칙은 뭐냐면은 너네 지층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퇴적물들이 떠내려와서 순서대로 쌓여서 이렇게 지층이 되는데 퇴적물들은 당연히 물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떠내려오겠죠. 여기가 이제 바다 표면 해수면이라고 했을 때 또는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뭐 강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해수면이라고 했을 때 퇴적물들이 떠내려 왔어요. 근데 쌓일 때 이렇게 해수면하고 수평하게 지층들이 쌓이겠죠. 너네 흙이 쌓일 때 이렇게 쌓일까? 이렇게 쌓이진 않겠지. 그래서 수평태적의 법칙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지층, 퇴적물들이 쌓일 때는 해수면과 수평하게 이렇게 지층이 쌓이더라. 요걸 이제 수평태적의 법칙 그렇게 얘기해요. 예진아 84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지층 누중의 법칙. 얘는 뭐냐면은 지층이 누중 쌓였는데 일반적으로 무슨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 지층이라 그러면 어떤 지층이 가장 먼저 쌓였을까? A가 가장 먼저 쌓이겠죠. A가 안 쌓였는데 B가 쌓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지층에서 아래로 갈수록 먼저 생성이 되는 거고 위로 갈수록 나중에 생성이 됐다. 요거를 이제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해요. 단 조건은 뭐라 그랬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을 때.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다. 다른 말로 이제 역전이 생기지 않았다. 역전이 뭐지? 지층이 엎어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아래 지층일수록 먼저 생성이 되는 거다. 그럼 A 지층이 나이가 어떨까? 가자. 나이가 많겠죠? 가장 먼저 생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C가 나이가 가장 어릴 거. 그래서 나이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관입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써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우고 갈게요. 한번 지우고. 관입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했는데 관입이 뭐였지? 기억나나? 관입 안 했어? 응? 관입 아무도 몰라. 이 녀석도 저번 시간에 했고 막 그냥 복습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역기실에 지금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마이크 안 쓰는데요. 뒷자리 혹시 소리 괜찮아? 잘 들려? 마스크를 벗으면 아무래도 소리가 좀 커지니까 선생님 못생긴 얼굴이 보이지 않으려고 마스크 쓰고 맨날 하는데 오늘은 마이크 못 쓰니까 벗고 할게요. 관입이 뭐야? 심상암 저거. 심상암 생길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층이 있을 때 마그마가 어떻게 되는 거야?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걸 관입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관입의 법칙은 그러니까 준서가 얘기한 것도 맞죠.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뚫고 들어가서 암석이 되면 심성암이 되죠. 마그마가 냉각된 거를 통틀어서 화성암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깊은 곳에서 화성암이 되면은 요거를 심성암이라고 하죠. 겉으로 터져나와서 화성암이 되면은 화산암이라고 하고 기억나니? 자, 그럼 관입의 법칙은 뭐냐면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마그마가 이 지층을 녹이면서 이렇게 뚫고 들어왔어요. 마그마가 관의 형태로 들어왔다. 그래서 관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요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 요거를 D라고 하면은 이거 만들어진 순서가 어떻게 될까? 맨 처음에 A가 쌓였을 거 아니야. 역전이 안 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 누가 쌓이니? B가 쌓이죠. 그 다음은 C가 쌓이고 얘 지금 모습을 보니까 A, B, C가 지층이 쌓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D가 마지막에 관입한 거죠. 그래서 관입의 법칙은 관입한 마그마나 마그마가 이제 냉각되면 화성암이 될 거 아니야? 관입한 암석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거다. 그게 관입의 법칙. 근데 조금 주의할 게 지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그마 관입이 화성암이 이렇게 생성이 됐대요. 그럼 뭐 볼지 알겠죠? A, B, C, 얘가 D라 그러면 이때는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 만들어진 순서가 가장 먼저 A가 쌓였겠죠. 그 다음은 B가 쌓이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D예요. D. 여기 위에가 잘렸잖아, 그치? 그러면 A 쌓이고 B 쌓이고 D가 관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위에 C가 쌓이면서 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가 관입하면 일반적으로는 가장 나중인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의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책에 보면은
관입하고 분출을 조금 비교해 놨는데, 관입은 요거 비교해 보자. 관입, 그 다음에 분출. 차이점이 있어요. 관입은 이렇게 지층이 있어. 거기에 마그마가 어떻게 돼? 녹이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자, 뚫고 들어갔어. 그럼 맨 처음에 마그마가 관입할 당시에는 마그마가 뜨거웠을 거니까 원래 있던 이 지층, 암석들이 열을 받겠죠. 그러면 이 마그마 관입한 옆에 부분들은 원래 있던 태저강, 지층이 변성작용이 일어나서 암석이 변한 걸 뭐라 그러지? 무슨 암이라고 하죠? 변성암이라고 그랬죠? 열압력 받아서 변하는 거. 변성암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번에 배운 거 기억나나? 포획? 마그마가 원래 있던 지층을 녹이면서 들어갈 때 원래 있던 지층이 군데군데 마그마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가 있다겠죠. 이거를 마그마가 잡았다, 갇혔다 그래서 이거를 포획됐다 그러고 요 암석을 포획암 이렇게 얘기하죠. 기억나? 이렇게 포획암하고 변성암, 변성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관입이고, 분출은 뭐냐면은 지층이 있어요. 분출은 솟아나온다는 얘기야. 솟아나온다. 그러면 원래 지층이 있었는데 여기 마그마가 터져 나왔어. 그 마그마가 터져 나오면 원래 있던 지층이 녹으면서 요 위에는 지금 지층이 없어요. 그냥 땅 위로 분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화산 분출. 네? 그렇지. 뿜어져 나와서 마그마가 이제 냉각되면 이게 암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요 위에 퇴적물들이 또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리고 모양을 보면 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 근데 이제 차이점을 보자. 원래 여기 위에 지층은 없었어요. 그 마그마가 지표면에 이렇게 분출하면은 뿜어져 나오면 변성작용이 원래 지층이 여기에 있었잖아. 그 여기 부분만 어떻게 될까? 변성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변성암이 생길 수가 있죠. 요 위에는 지층이 지금 안 쌓여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요 포획암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원래 있던 지층 위로 뿜어져 나온 거죠. 그 포획암이라 그러면은 요 지층 사이를 관입할 때 원래 있던 지층이 사이에 갇혀버리는 거잖아. 근데 얘는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포획암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또 위에 지층이 쌓이면 여기 부분 변성작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마그마가 다 냉각된 다음에 나중에 퇴적물들이 쌓인 거니까 여기는 열받을 이유가 없죠. 차이점 알겠니? 요거는 관입, 요거는 분출. 그리고 관입의 법칙은 관입한 거는 일반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가보시면 부정합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부정합 저번 시간에 배웠죠? 예진이도 영상 봤니? 되도록이면 빠지지 마시고, 선생님 자꾸 잔소리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늘도 한 명 빠졌는데
뭐 어쩔 수 없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되도록 빠지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부정합 법칙. 부정합이 뭐였지? 정합이 아니라는 거죠. 정합은 뭔데? 그냥 잘 박힌 거. 지각 변동 없이 순서대로 차곡차곡 잘 쌓인 지층을 정합이라고 그러죠. 부정합 만들어지는 과정 기억나나? 한번 다시 볼까? 퇴적이 되죠. 그 다음에 지층이 휘어지는 습곡은 필수사항은 아니라 그래서 부정합 될 때 습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퇴적 다음에 어떻게 되지? 융기하죠. 융기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A, B, C 지층이라고 했을 때 얘가 지구 내부 힘에 의해서 이렇게 떠올라요. 떠오르면은 다른 부분보다 이쪽 부분이 높아지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비바람이 치고 하면은 위에가 어떻게 되지? 침식이 돼요. 침식이 되죠. 깎이죠. 풍화 침식. 그리고 또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가라앉아요. 가라앉는 거를 침각.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보다 낮아졌으니까 또 퇴적물들이 갖다 쌓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퇴적물 중에 자갈, 모래, 점토 중에 뭐가 가장 무겁다 그랬지? 자갈. 자갈. 점토가 진흙인데 진흙은 물에 떠다니는 미세한 알갱이들이야. 너네 진흙 그 길거리 다니다가 진흙 있는 거는 그거는 뭐라 그럴까? 그 진흙 성분들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덩어리가 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는 무겁죠 좀. 그런데 보통 진흙 점토라 그러면은 물에 떠다니는 가장 가느다란 입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퇴적물들이 쌓일 때 자갈이 보통 먼저 퇴적이 되죠. 무거워서. 그리고 이제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퇴적돼서 만들어진 게 부정합이었죠. 어때? 여기를 부정합면이라고 하죠. 부정합면은 여기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지층 있죠. 거기의 윗부분 거기가 부정합면이에요. 또는 기저여감층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 자갈층을 이름이 있다 그랬지? 기저여감이라고 했죠? 기저여감층. 기저여감층이 나왔다 그러면 기저여감층 바로 밑에가 부정합면이죠. 그럼 부정합의 특징점이 뭐였지? 차이가 커요. 그렇지. 무슨 차이가? 요 아래 지층하고 위에 지층의 시간적 차이가 크다 그랬죠. 부정합면 기준. 아래 지층은 어떻게 돼? 옛날부터 있던 지층이고 위에 거는 최근에 갖다 쌓인 거죠. 그래서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아래 지층과 위에 지층의 시간적 차이가 커서 요 부정합을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서 어떤 화석이 발견됐는데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대. 삼엽충은 무슨 시대 생물이지? 고생되죠. 또 나와. 오늘 또 배울 거야. 또 나와. 그 위에서 방추층이 요 화석이 발견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무슨 시대일까? 신생대. 아니야. 이것도 고생돼요. 방추층이 여기서 발견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아래 지층에 고생대 화석들이 있다? 그럼 아래 지층은 고생대 때 만들어진 거지. 근데 위에 지층은 이제 시간적 차이가 크니까 여기에서 발견되는 생물 화석은 다른 시대 생물 화석이 발견되겠죠. 중생대나 뭐 신생대, 그치? 공룡은 중생대죠. 화석 헷갈리지? 고중 신생대 어떤 화석들이 있는지. 뒤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좀 자세하게.
그래서 부정합 법칙은 여기 책에 나온 것 같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긴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부정한 면 아래 지층과 위의 지층은 암석의 종류하고 상태도 다를 거고 뭐 지질 구조나 화석의 종류도 다르다. 이게 부정합의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천위의 법칙. 얘가 동물이 들어갔다 그래서 꼭 동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지층 속의 화석을 보고서 지층의 나이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맨 밑에 지층에서 뭐 아까 완종류 화석이 발견됐대요. 완종류 무슨 시대 살던 표준 화석? 무슨 시대? 요 기억하는 사람도 고생대, 그치? 그리고 요 지층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고생대 때 만들어진 거죠? 고생대 때 완종류가 여기 살다가 죽은 다음에 흙이 쌓인 거니까. 그 다음 여기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됐대요. 암모나이트 무슨 시대? 중생대죠? 그리고 이 지층은 중생대 때 만들어지고. 그치? 여기에서 매머드 화석들이 발견됐대요. 이거 무슨 시대? 신생대. 그리고 잘 보세요. 완종류는 조개하고는 조금 다른데 약간 조개더미 같은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바다에 살아요. 이거 바다 생물이거든? 암모나이트. 바다 생물. 매머드. 육지 생물이죠. 육상 생물. 그럼 요 화석을 보고서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였다가 나중에는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육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서 지층이 융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매머드가 죽을 때 바닷속에 들어가서 죽을 일은 없잖아. 그치? 땅 위에서 죽을 때. 자, 그래서 동물군 천위의 법칙은 꼭 동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생물들의 화석을 보고서 지층의 나이를 짐작하는 게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에요.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볼까? 왜 확대하는데 줄어들어? 여기가. 자, 이거 무슨 화석이니? 그림 볼 줄 알아야 돼. 삼엽추. 이게 완종류예요. 완종류. 그럼 얘네들만 보면은 이 지층은 고생됐대. 이거 뭔지 알아? 요거 방추추. 어디 갔어? 지웠나? 방추추. 그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니? 이게 뭐야? 불가사리죠, 불가사리. 응. 불가사리는 뭐 특별하게 무슨 시대에 살았다 이렇게 표준 화석이 아니야. 그럼 불가사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화석들을 봐서는 이 지층은 고생대 때 만들어진 거지. 그럼 요거는 뭐니? 암모나이트, 중생대죠? 이 불가사리는 뭐 계속 나오지? 이거는 개 아니니 개? 공룡이죠, 공룡. 공룡. 개같이 생기지 않았냐? 공룡이죠. 이거는 조개야. 조개는 너네 그 시상화석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현재까지 자기 종족이 유지가 되죠. 그럼 요거는 표준화석이 아니니까 얘는 제외하고 불가사리 제외하고 암모나이트하고 공룡화석을 봤을 때 요 위의 지층은 중생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5가지 지금 배웠는데 이렇게 지삭 법칙을 이용해서 즉 지삭 뭐 이런 5가지 법칙들을 이용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나 생성 순서를 알면 지층의 나이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지층의 생성 순서 또는 뭐 지층 속의 암석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학문, 그게 지삭. 됐죠?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자. 자, 오른쪽에 봅시다. 준서 저번에 화학 질문한 거 조금 이따 화학 시간에 풀어줄게요.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카톡에 좀 미리 남겨놔. 그래야지 질문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보고서 선생님이 수업 계획을 좀 잡으니까. 자, 봅시다. 지층에 나이, 연령을 따질 때 상대 연령이라는 게 있고 절대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지층의 나이를 따질 때 두 가지 연령이 있는데 오늘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상대 연령은 쉬워. 절대 연령이 조금 어렵고. 상대 연령은 말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층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이를 따지는 거야. 그 우리가 방금 전에 무슨 법칙 배웠어? 지사학 법칙 배웠죠? 지사학 법칙을 이용해서 지층의 나이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 5가지 배운 거 그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요 지층을 딱 보고서 요 지층이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누가 만들어졌을까? 응? D? D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지층에 쌓일 때는 너네 이렇게 물 및 해수면이 있으면은 D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먼저 쌓일 수 있니? 없죠. 수평 퇴적 법칙에 의해서 해수면하고 거의 수평하게 가장 먼저 쌓이겠죠. 그러면 요 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쌓여져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퇴적된 게 아니고 뭐라고 봐야 될까? 뭐라고 봐야 될까? 수직으로. 이거 마그마의 관입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층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질 수는 있어. 뭐 습곡이나 이런 지각 변동을 받아서. 근데 지층이 이렇게 수직으로 퇴적이 되기는 거의 힘들죠. 그래서 너네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온 거는 원래 있던 지층에 마그마가 관입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D가 가장 먼저는 아니고, 그럼 가장 먼저 누가 쌓였을까? 이겠죠. 그치? 지층 누중 법칙에 의해서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 쌓였겠지. 그래서 2가 가장 먼저 쌓인 거고, 그 다음은 누굴까? D겠죠. 이 지층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마그마가 관입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마그마의 관입. 그 다음 C겠죠. 그 위에 있는 거. 그런데 C 전에 여기 딱 보니까 이거 기저 여감층이 나타나죠. 보이니? 그리고 여기 요 기저 여감층 바로 밑에가 뭐가 되는 거야? 부정한 면이 되죠. 그래서 E 쌓이고 D가 관입한 다음에 사이에 부정합이 나타나요. 그럼 부정합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한동안 퇴적이 어떻게 됐다? 중단이 됐다. 계속 쌓인 게 아니고.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이 C가 쌓인 거죠. 그 다음은 B겠죠. 순서대로. 그 다음 A죠. 근데 여기도 또 기저 여감층이 보이죠. 그 부정합이 또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부정합.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돼? 한동안 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단되고 마지막으로 A가 쌓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쌓인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지층이 나이가 제일 많은 거야? 2가 나이가 즉 지층의 연령이 가장 많은 거죠. 뭐 연령이나 나이나 똑같으니까 나이가 가장 많다. 그리고 누가 나이가 제일 적어? A가 되는 거지. 지층의 나이가 가장 적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질서 이거 봐봐. 이거 좀 어려운 거. 부정합이 지금 몇 번 나타났니? 지층의 모양을 보니까 2번 나타났죠. 이렇게 부정합이 한 번, 2번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럼 이 지층이 만들어지는 동안 융기하고 침강은 몇 번씩 일어났을까? 이런 것도 가끔 문제 나오거든. 아까 부정합 과정 가르쳐줬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나? 자 여기서 한번 부정합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 퇴적, 그 다음에 융기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침식, 그 다음 뭐야? 침강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퇴적돼서 부정합 되는 거지. 과정 알겠니? 그럼 부정합이 한 번 나타난 걸로 봐서 융기 한 번, 침강 한 번이 있겠다. 그럼 얘도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돼? 융기 한 번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침강 한 번을 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융기가 2번이고 침강이 2번이구나. 그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린지 아니? 답은 뭐냐면 융기가 3번이에요. 그리고 침강이 2번인데 부정합 한 번당 융기 그 다음에 침강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런데 마지막으로 침강 됐잖아. 그럼 침강되면 물 밑에 지층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니네 바닷속 물 밑에 지층이 있으면 이렇게 발견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사람이 일부러 해저지형을 파가지고 이렇게 지층을 알아보기는 힘들잖아. 이게 지층의 모습이 관찰이 됐다라는 거는 이 땅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 떠올랐다는 거죠. 떠올랐다. 그래서 부정합 당시에 융기 침강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침강한 다음에 한 번 더 융기를 해가지고 지금 지표면 위로 나타나야지 이렇게 지층의 모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라잉. 됐어요? 네.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사법칙을 이용해서 나이 따지는 게 상대열변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를 안 쓰면은 선생님이 목이 금방 쉬어가지고 자, 요거 밑에 거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보자. 자, 지층의 대비라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머리 좀 식힐게요. 대비가 비교한다는 건데 요것도 전부 다 지금 상대 연령하고 있는 거야. 절대 연령 안 넘어갔어요. 자, 지층을 비교해가지고 지층의 나이를 또는 생성 순서를 알아내는 건데 제목을 뭘로 할까? 지층의 대비. 첫 번째 여기 책에 나온 것 같이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암상에 의한 대비. 암상에 의한 대비. 암상이 뭘까? 암상.
쉽게 암석의 상태, 암석의 상태를 보고서 서로 지층을 비교하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비교적 가까운 지역을, 가까운 지층을 비교할 때 암상을 가지고 비교를 해줘요. 책에 어디 있을 거야? 없나? 여기 있잖아. 가까운 거. 네? 쓰려면 쓰고. 그런데 암상으로 가까운 지층을 비교할 때는 열세층이라는 게 있어요. 열세층. 다른 말로 건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열세. 키가 되는 무슨 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세층 건층을 먼저 찾아주고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따져줘야 되는데 열세층이 될 수 있는 게 응해암층이 있어요. 너네 응해암이 그때 태저강 배울 때 한번 배웠는데 뭐가 쌓여서 응해암 되지? 화산재. 화산재. 네, 화산재. 화산재가 쌓여서 응해암이 돼요. 얘가 왜 열세층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석탄층. 그다음에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사체? 그렇지. 옛날에 지질 시대 때 살았던 생물의 사체들이 굳어가지고 석탄 되잖아. 대표적으로 이제 고생대 때 지구 전체에 고사리가 엄청 많았거든. 그 고사리들이 퇴적된 게 굳어서 석탄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요게 일단은 열세층 건층이거든. 하는 방법부터 먼저 가르쳐 줄게. 여기 그림이 없으니까 잠깐 뒤에 문제 중에 있을 거예요. 요거 한번 보자. 뒷장에 3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뭐 비교적 간단한 문제인데 봐봐. 아이고 이거 써야 되겠다. 밖에 비가 조금 내리던데 우산들 가져왔니? 가자. 가자. 우산 가져온 사람 까먹지 말고 가져가시고. 자, 보자. 여기 A 지역하고 B 지역하고 C 지역이 있대요. 근데 문제 뭐라 그랬어? 비교적 뭐래?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송도는 갯벌을 매립한 지역이지만 그냥 갯벌 매립 안 했다고 했을 때 송도하고 뭐 연수동하고 또 옆에 동네 뭐 있지? 옥년동? 뭐 그 정도 가깝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지층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층이 어떤 게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는지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비교적 가까운 지역의 지층을 비교할 때는 뭐부터 찾아라? 열세층, 건층부터 찾아라. 그 여기에 보니까 친절하게 응해암층이라고 이렇게 써줬잖아. 응해암층. 얇게 어떻게 썼지? 얇게 어떻게 썼지?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어디지? 검정의 동그라미. 그렇지. 그래. 요 응해암층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열세층이 된다 그랬죠. 여기도 응해암층이 있어요. 여기도 응해암층이. 요 응해암층이 열세층인데 요 지층은 무조건은 아닌데 같은 시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에요. 왜? 얘가 뭐가 쌓여서 된 거라고? 화산재. 야, 그럼 이 지역에 옛날에 화산이 터졌다는 거야. 화산이 터져갖고 화산재가 가라앉아서 응해암층이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가까운 지역이니까. 요 지역이나 요 지역이나 요 지역의 화산재는 같은 화산에서 나온 화산재거든. 이해됐니? 만약에 먼 지역이라 그러면 좀 다르죠. 하나가 인천이고 하나가 부산이야.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응해암층이 다를 수가 있죠. 인천에서 터진 화산하고 부산에서 터진 화산이 시대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가까운 지역이니까
여기에 화산재는 같은 화산에서 터져나온 화산재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 열쇠층 건층을 먼저 찾아주면 이게 같은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이어요. 문제 풀 때. 아, 이거 왜 이렇게 되지? 8대 왜 그런가?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러지? 이렇게 선을 이어서 요거는 같은 시대다. 그럼 이제 요 응해암층보다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돼? 응해암층보다 밑에 있는 거는 더 먼저 만들어진 거지. 그럼 이제 비교해보자. 응해암층 밑에 중에 뭐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 같니? 이 벽돌 모양의 요 지층이 가장 먼저지 않을까? 그치? 이거 봐봐. 요거하고 회색, 요거하고 회색, 여기는 아예 밑에가 없는 거고 지금. 근데 벽돌층은 어떻게 돼? 요거 밑에 있잖아. 그럼 얘가 가장 먼저 생겼겠지, 그치? 그 다음은 누굴까? 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번호 매기면서 니네 골라줘야 돼. 그 다음은 누굴까? 요거 있지? 됐니? 그 다음은 누굴까? 그 다음은 이제 열쇠층, 응해암층이 되겠지. 네? 네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은 누굴까? 이게 지층 뭐 종류가 안 나와가지고. 그 다음은 요거 진한색 노란색이니까 옅은 노란색이니까. 진한 게 지금 보면 요 옅은 거 밑에 있죠. 그럼 요걸로 가야죠. 요게 다섯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시대 때 만들어진 거야.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 다음은 누굴까? 연암. 연한 거. 이거는 간단한 문제야. 뒤에 너는 문제 풀다 보면 지층 되게 복잡해요. 그 다음은 얘네들은 끝났지. 그 다음 연한 거 위에 얘겠죠. 그렇지? 그런데 얘를 잘 보면 지금 밑에 문제 나온 것 같은데 요 밑에 있는 가하고 요 위에 있는 가가 지층이 똑같잖아. 그럼 이게 같은 시대일까? 아니죠. 지금 여기 A하고 B에 있는 가는 응해암층 밑에니까 옛날에 요 암석 성분이 쌓인 거고 요 위에 있는 가는 뭐야? 응해암층 나중에 쌓인 거니까 이거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누구니? 얘가 되겠죠. 그치? 고를 수 있겠니?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 알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얘는 보니까 2, 3, 4, 5, 6 우리가 번호 매기다 보니까 순서대로 다 써야죠. 그러면 이건 쾌적이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럼 부정합이라는 게 없어요. 얘는 1, 2, 3, 4 다음에 6이네. 그럼 여기서는 다른 곳에 요거 5번이 쌓일 때 여기는 5번이 안 쌓였잖아. 그럼 다른 곳에 5번이 쌓일 동안에 한동안 퇴적이 어떻게 됐다고 볼 수 있어? 중단됐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부정합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C는 4, 5, 6, 7, 8. 요거는 연속적으로 쌓였네. 그치? 볼 수 있겠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내요. 자, 그래서 가까운 지층을 비교할 때는 열쇠층부터 먼저 찾아주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 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밑에서부터 지층의 나이를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다음은 한번 지울게요. 저거 한번 넘겨야 돼서 저쪽이 잘 안 보이는구나. 다 했어. 잠깐만. 중간에 쉬는 시간을 하지 말고 이거 빨리 하고 끝내버리자. 화학이 질문이 있으니까 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요거 저기 상대 연령까지만 할게요. 절대 연령은 좀 설명이 길거든. 그거 다음 시간에 할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층을 비교할 때 화석에 의한 대비라고 해서 화석 지질시대 때 살았던 생물 화석 얘기하지. 요거는 비교적 먼 지역, 멀리 떨어진 지역을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 가지역이 인천이라고 하자. 나지역은 어디 할까? 뭐 어디 할까? 뭐 대전이라고 하자.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조금해서. 그 다음에 가는 뭐 부산이라고 하자. 그럼 비교적 멀지. 먼 지역에서 어떤 지층과 어떤 지층이 같은 시대 때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지를 고르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가지역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될 때, 그리고 나도 삼엽충, 다도 삼엽충이 여기 지층에서 발견될 때, 삼엽충은 무슨 시대? 고생되죠. 그러면 정확한 뭐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네? 대충 여기 가지역의 요 A 지층은 고생대 때 만들어졌다. 그건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요 나지역의 기역도 언제? 고생대. 가지역의 A도 뭐? 고생대.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요 세 가지 지층은 전부 다 고생대 때 만들어졌다.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정확한 나이 재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울 절대연령을 배우면 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방추층이 발견됐대요. 여기. 방추층 무슨 시대? 고생대. 그러면 요 D하고 미음하고 E도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다.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럼 선생님 밑에 삼엽충도 고생되고 방추층도 고생되니까 요 통틀어서 요 A, B, C, D 지층은 역전 현상이 없었다 그러면 다 무슨 시대? 고생대 때 만들어진 거지. 그런데 A가 요거 D보다는 먼저 만들어진 거지. 밑에 있으니까. 그치? 같은 고생대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잘 보면 여기 부정합이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 꿈틀꿈틀한 거. 여기 부정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는 요 부정한 면 아래하고 위에는 한동안 퇴적이 중단이 된 거지. 그럼 밑에 거는 고생대 초기 때 퇴적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위에 거는 고생대 뭐 후기 정도 이렇게 퇴적이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화석을 보고서 요거는 같은 고생대다. 이렇게 대강 먼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만들어진 시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이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네, 그지? 요 위에는 완전히 다른 시대, 무슨 시대? 중생대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얘도 중생대 때, 얘도 중생대 때 같이 만들어진 거구나. 그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가까운 지역, 먼 지역, 뭐 가지고 지층의 생성 순서 또는 나이를 따지는지. 여기까지 전부 다 상대 연령이에요. 자, 그러면 절대 연령은 좀 설명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내일이지. 내일이다. 왜 오늘 저번에 빠진 거 보강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일 하도록 하고요. 절대 연령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면은 이 뒤에 있는 문제는 풀어보세요.
자, 절대 연령은 잠깐만 볼게요. 내일 바로 할 건데. 암석 속에 보면은 너네 지층의 암석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있어요. 요거 너네 화학할 때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을 텐데. 방사성 원소, 방사성 동위원소. 얘는 뭐냐면 안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원소야. 그 불안정하기 때문에 방사능이 나와요. 그래서 암석 속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원소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돼? 지가 붕괴하면서 안정한 걸로 바뀌어요. 근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개수가 붕괴하면서 안정한 걸로 바뀌어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반감기라는 걸 배우고 그 반감기를 이용해서 암석의 나이를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이지? 막 그래프도 나오고 식도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조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하도록 하고 조금 쉬었다가 화학 질문 있고 그러니까 화학 좀 나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하자.